안녕하세요. 재용의 리얼 투자기입니다. 저는 재테크에 용기 내 도전하는 재용입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채널의 목적은 재테크로 용돈 버는 저 재용의 성장 일기로 진짜 투자하고 결과를 기록해서 성장하는 투자자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매주 투자할 곳을 찾아보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도 리얼 재테크 도전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11월 2주차에 있었던 재용의 투자 도전기를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도전 목표는 무려 10억 1,030만원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기 금액 같지만 아파트 청약이 많이 있어서 금액이 이렇게 큽니다. 10억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과천 에스포 당첨됐으면 벌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10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8억이라고 했다가 9억이라고 했다가 10억이라고 했다가 저는 10억으로 넣어봤습니다. 1,000만원은 신안산 민간임대 아파트가 당첨되면 벌 수 있는 금액이었고요. 30만원은 공모주인 교촌 F&B가 따상을 가면 벌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14만원을 벌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요일별로 이렇게 돈을 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일매일 아파트 청약에 큰 장이 열렸지만 안타깝게도 저에게 그 행운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화산, 과천 에스포, S5, S1, 가밀 모두 떨어졌습니다. 당첨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 중에 특이하게도 신아산이 있죠. 아산에 왜 청약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모주 상장은 지난주 제가 생각한 11월 최대어 교촌 F&B 상장이 있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따상에 던져서 30만원 수익을 보는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14만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14만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 왜 이렇게 후회가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촌 F&B입니다. 리뷰하면 공모가 12,300원, 청약 결과 18주 받았습니다. 1억 4,700만원 마이너스 통장 사용해서 청약했습니다. 이자는 이틀간 2만원 정도 됐고요. 매도 금액은 21,000원이었습니다. 최종 수익은 14만원, 마이너스 통장 이자 제외하고 14만원 정도입니다. 교촌은 누구나 다 아는 치킨 브랜드죠. 교촌의 기회는 브랜드 인지도입니다. 저는 공모주에서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모의 흥행에는 인지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통 가능 주식수 430만 주로 매우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청약 경쟁률 기대하게 하는 종목이었죠. 위험 요소는 공모가 과대평가입니다. 공모가 기준 시총 3,100만원 수준인데 프랜차이즈는 어떤 위협이 있을 때 한 번에 훅 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따상을 간다고 하면 지금은 6천원인 풀무원보다 훨씬 높아서 6천억 원인 풀무원보다 훨씬 높아서 고평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주는 항상 비이성적인 가격 평가가 있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은 큰 위협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치킨 시장은 말 그대로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레드오션 시장이라 성장성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HMR 시장이나 해외 시장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위험 요소라 하기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매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장일인 11월 12일을 복기해 보면 왜 저는 따상의 매도에 실패했을까요? 분명 세력이 있었습니다.
20분간의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폰에서 매수 세력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캡처해 놓은 동영상입니다. 8시 55분 된 시점인데요. 이렇게 500만 건 정도 되는 매수세와 함께 시초가가 더블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죠. 더블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제가 유통가능 주식수가 430만 건이라고 말씀드렸죠. 유통가능 주식수를 능가하는 매수세가 오면 자연스럽게 더블로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코끼리떼가 발을 구르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초가가 더블을 만들고 나서는 바로 매수세가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준인인저는 급락의 공포를 느끼고 21,000원에 18주를 모두 던졌습니다. 하지만 9시 10분 이후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세력의 움직임에 놀라서 그만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던져버렸습니다. 잠시 그때 시간별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이때가 9시 5분인데 갑자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9시 10분 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시작 전 5분은 시초가 형성을 위해 코끼리떼 세력이 더블을 만드는 것으로 보이고요. 시작 후 5분 인위적으로 모두 퇴장해가지고 급락을 만들었습니다. 시작 후 10분 후에는 다시 코끼리떼 등장으로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교훈을 배웠고요. 앞으로 매도 계획을 조정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공모주가 많으니까 마음을 다잡고 잘 매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뭐 매도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장 시작 5분 전에 코끼리떼가 더블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느긋하게 기다릴 생각입니다. 장 시작 5분 동안은 급락하더라도 지켜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믿음을 갖고 느긋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장 시작 5분 전에 많은 수의 매수 의향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에는 신아산 모아엘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아산 모아엘가는 민간 임대 아파트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전매 무제한입니다. 리스크가 제로에 가깝고요. 계약 전 전매 가능합니다. 왜 여기 넣었냐고요? 기존에 민간 임대 사례가 있었습니다. 용인 흥덕의 신광교 제일풍경채는 8월에 분양해서 피가 1억 5천까지 붙었다고 합니다. 오송역 대광 로제비앙은 9월에 분양해서 4천만원까지 붙었죠. 모아엘가도 로얄동, 로얄층 기준으로 피가 900만원까지 붙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해당 단톡방에서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민간임대 아파트는 앞으로도 계속 넣을 겁니다. 물론 같은 조건이라면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돈 벌 기회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와 관련된 아파트 청약은 없고요. 제가 관심 있어서 이번 주에 비교적 조심스럽게 청약한 공모주 고바이오렉과 TNL 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히어로라고 불리는 하나기술, 배터리 관련주죠. 그 다음에 제일전기공업 청약이 있습니다. 다음 주 목표는 고바이오랩 21만원. 예, 테마가 바이오의 주가가 매력적이고 비교적 가벼운 매물이라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TNL, 뭐 큰 기대는 어렵지만 6만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도전 목표는 27만원 기대합니다. 그럼 공모주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바이오랩입니다. 고바이오랩은 바이오 회사로 지난 11월 10일에 일반 마감 완료했고요. 11월 18일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핫한 바이오 업종이죠. 그리고 적정 유통 가능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경쟁률은 566대 1로 뭐 보통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는 반전이 있었죠. 기관 수요 예측이 굉장히 낮았지만 그래서 적정 공모가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정적으로 적자폭이 높아가지고 누적 1천억 정도 되는 적자가 있는데 바이오 회사라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후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조심스럽게 청약했습니다. TNL은 지난 11월 13일에 일반 마감을 완료하였고요. 11월 20일에 상장하게 됩니다. 피부 미용 테마로 안정적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경쟁률은 1109대 1로 준수한 수준입니다. 위험 요소는 공모 가격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망이 좋다는 평가도 있고 안 좋다는 평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기술입니다. 하나기술은 유튜브 전문가들이 거의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2차전지 테마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적정한 유통 가능 주식수하고 기관 경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는 높은 부채 비율하고 낮은 재무 안정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전기공업입니다. 제일전기공업도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기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위험 요소는 차차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하나기술하고 제일전기공업은 마지막 날의 청약 경쟁률, 일반 경쟁률을 확인한 다음에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입니다.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고 본 영상은 저의 투자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니까 저 따라 투자할 땐 본인 판단하에 신중히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재용이었습니다. 부자 되세요.